안녕하세요. 초간단 파이썬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책을 쓴 조인석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파트 2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의 주제는 프로그래밍의 첫 걸음, 함수와 변수입니다. 지난 장에서 파이썬 설치를 잘 하셨더라면 이제 프로그래밍을 전문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가장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장을 통해서 함수와 변수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표준 출력 함수인 print, 또 표준 입력 함수인 input 함수를 사용해서 함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실습을 해볼 것이고, 또 아주 작은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 겁니다. 그래서 함수와 변수를 함께 사용해서 어떤 식으로 소스 코딩을 할 수 있는지 실제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습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에러 메시지 또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파이썬 파일을 만들어서 실행하는 방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장의 학습 목표, 주요 용어, 또 학습 시간 등은 책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함수의 개념입니다. 자, 요즘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재택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재택근무를 시작한 지 벌써 2년 반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제가 했던 일은 이 커피 머신을 구매하는 거였어요. 자, 커피 머신. 제가 마시고 싶은 커피에 따라서 원하는 캡슐을 선택해서 커피 머신에 집어넣으면 물과, 아주 뜨거운 물과 이 커피를 같이 섞어서 굉장히 맛있는 커피를 내려주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렇죠? 이 모습이 우리가 예전에 수학 시간에 배웠던 함수의 개념과 굉장히 닮았습니다. 그리고 그 개념은 또 프로그래밍의 함수 개념과도 무척 닮았습니다. 수학 시간에 배웠던 공식은 이렇죠. y는 fx, 그렇죠? 기계 머신은 여기서 f라고 볼 수 있고요. 캡슐은 x, 그리고 나온 커피는 y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도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이 캡슐 x라고 말씀드렸죠. 이 x를 집어넣으면 함수 fx, 커피 만들기라는 장치에 의해서 이 y, 커피가 나오는 그 개념이 바로 함수의 개념입니다. 자, 이거를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함수 f는 변수 x를 인수로 받아서 값을 반환하며 이 반환값을 변수 y에 대입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x를 인수라고 하는데 인수는 argument라고 하고요. 영어로 함수에 집어넣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반환값은 return value라고 해서 함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생산된 값을 y 값에 집어넣는 개념이죠. 집어넣는 것을 프로그래밍에서는 대입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반환값이 없는 표준 출력 함수 print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고 변수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난 장에서 파이썬이 잘 실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실행했던 코드가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바로 이겁니다. print hello에서 hello가 나왔죠? 자, 이 소스 코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IDLE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실행하는지 기억나시나요? 시작해서 IDLE 해서 이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클릭하면 IDLE가 이렇게 뜰 겁니다. 자, 여기다가 print hello 효과로 닫고 닫으면 자, 이렇게 결과가 나왔었죠. 자, 얼핏 보면 여기 출력된 이 결과물이 이 함수가 반환하는 값으로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print라는 함수는 이 값으로 들어온 인수를 화면에 출력한 것 뿐이지 이 함수를 통해서 어떤 값을 뒤로 리턴을 한 개념은 아니에요. 네. 자, 그 점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변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서 보이시는 x가 바로 변수입니다. x에다가 hello라는 값을 대입을 했죠. 그리고 x 값을 print의 인수로 넣어서 다시 출력을 하는 그런 예제입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x는 hello 해줬고요. 그죠? print x를 해본 겁니다. 자, 똑같은 결과가 나왔죠? 여기서 x가 바로 우리가 처음 사용해 보면은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 알 수 있는 게 이 x라는 변수의 역할은 이 hello라는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스 코드를 통해서 이 데이터의 이름을 지어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변수 값을 다시 찾아와서 출력을 해주고 있죠. 자, 좋습니다. 이거를 제가 그림으로 잠깐 표현을 해봤어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어떤 책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책 전체가 데이터의 전체라고 보면 각 낱개 창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을 겁니다. 이 데이터들을 찾으려면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변수를 달아주면 마치 레이블, 마치 이정표처럼 제가 원하는 데이터를 바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변수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프린트 함수를 앞에서 봤던 도식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네, x라는 값을 인수로 넣어서 프린트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 x 값을 화면에 출력했습니다. 대신 출력은 했지만 반환값은 없는 그런 함수입니다. 자, 그럼 다음 절에서는 반환값이 있는 걸 한번 볼게요. 자, 표준 출력 함수가 있듯이 표준 입력 함수도 있습니다. 자, 이 함수 같은 경우는 도식을 먼저 살펴보면 인풋 함수를 통해서 x라는 인수를 받으면 이 x를 일단 화면에 출력하고 사용자한테 값을 입력받아서 그 값을 반환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풋 함수의 동작 방식입니다. 자, 그럼 소스 코드는 어떻게 짤 수 있을까요?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이 소스 코드 실제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name input 함수의 값을 what is your name? 물어봤죠?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요. 자, x 인수로 넣은 그 값이 바로 출력이 되었죠. 여기다가 제 이름을 한글로 적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프린트 함수를 통해서 name 변수를 출력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입력받은 값이 지금 출력이 되었죠. 자, 굉장히 재밌는 소스 코드입니다. 자, 볼까요? input 함수를 통해서 인수로 받은 이 문자열을 파란색으로 출력을 해줬죠. 출력 결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이 입력을 했죠. 제가 입력을 했죠. 입력한 값을 이 name이라는 변수에다가 대입을 한 거죠. 그렇죠? 그 값을 다시 호출해 보니까 메모리 상에 있었던 조인석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출력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또 하나 변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input이라는 함수의 값을 받아서 print라는 함수의 인수로 넣어주고 있죠. 그래서 두 개의 함수의 값을 전달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제가 그림으로 그린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 함수 a가 input 함수에서 넘겨받은 값을 변수를 통해서 함수 b, print로 남겨주고 있죠. 자,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규칙이 몇 가지가 있어요. 가령 반드시 첫 글자는 영문 대소문자 혹은 언더바로 시작한다 라는 규칙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숫자라든지 언더바가 아닌 특수기를 사용하면 변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대문자도 가능하지만 변수 이름은 보통 시작할 때 소문자로 시작하는 것을 파이썬 커뮤니티에서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글자는 영문자나 숫자 혹은 언더바로 이루어집니다. 언더바를 제외한 특수기호는 첫 글자가 아닌 뒤에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대소문자가 다른 두 가지의 언어는 같은 언어가 아닌 다른 변수로 취급을 하고 있고요. 자, 길이에 대한 제약은 없지만 짧을수록 좋습니다. 최대한 보통 79자가 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 박스에 있는 글자들을 잠깐 볼까요? 이 글자들은 파이썬에서 이미 사용하겠다고 예약을 한 언어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예약어, reserved words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나오는 언어들은 변수 이름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 규칙을 지켰다고 무조건 좋은 이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 지금 예제를 잠깐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실습했던 소스 코드를 보면 이 x라는 것이 변수이지만 어떤 값을 담고 있는지 알기는 굉장히 어려운 변수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name은 어떻죠? 제 이름을 입력받았기 때문에 이 변수 이름만 가지고도 여기에 담겨져 있는 데이터가 무엇인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장명을 하실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 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함수와 변수를 활용해서 첫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웹사이트에 가보시면
보통 회원 정보를 입력하는 이런 양식을 굉장히 자주 보셨을 겁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까지 배운 소스 코드를 가지고 이 회원 정보 입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앞장에서 실행했던 소스 코드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소스 코드 다시 한번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 input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값을 name에 집어넣었죠. 그리고 사용자 입력을 입력받아서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자, 이걸 똑같이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name은 그대로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account ID라든지 account ID가 있죠. 그 다음에 이메일도 같은 방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소스 코드 해볼까요? 자, name은 받았고 account ID도 한번 받아보죠. What is your ID?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ID 뭐라고 할까요? 저는 크리스초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메일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메일은 똑같이 input 함수 사용하고요. What is your email address? 이렇게 한번 닫고요. 제 이메일 주소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입력 다 했죠? 자, 그럼 세 개의 값을 다시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print name 이름 출력됐죠? print account. 자, 여기서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 탭을 한번 눌러 보십시오. 자, 그러면 입력되어 있던 변수가 자동으로 완성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아이들의 아주 편한 기능입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요. 또 print email 출력해보면 제가 여기 앞서 입력했던 값들이 전부 다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굉장히 쉽죠? 자, 그런데 아까 전에 대소문자 구분한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자, 혹시 실수로 이메일이라는 변수명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써봤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print email.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엔터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에러가 발생했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에러 내용은 천천히 읽어보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지금 traceback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추적을 한다, 역추적하겠다는 거죠. 역추적을 하는데 파이썬 쉘에서 실행이 되었다. 그죠? 제가 이 꺽쇠에다 실행하는 이 부분은 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쉘의 첫 번째 라인, 이게 지금 첫 번째 라인이어서 이런 정보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러가 발생한 소스 코드를 그대로 출력해주고 있고 맨 마지막 줄에서 에러 내용을 설명하고 있죠. 자, 앞에 보시면 네임 에러라고 보입니다. 자, 이름 에러인 거죠. 자, 이름 이메일은 정의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에러 메시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소스 코딩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오타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파이썬 같은 경우는 소스 코드를 실행하기 전에는 에러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빨간색 글씨 에러 메시지가 나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맨 마지막 줄을 보시면 아주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소스 코드 작성해 보니까 소스 코드 작성하고 입력하고 작성하고 입력하고 작성하고 입력하고 출력하고 하는 식으로 소스 코딩을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소스 코딩을 하는 것을 바로 인터랙티브하게 상호작용 방식으로 코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면 프로그램을 실행했다가 입력받고 종료했다가 실행했다가 종료했다가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솔직히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소스 코드는 보통 하나의 파일로 작성을 해서 한 방에 실행을 하는 형태로 소스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방법을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아이들에서 파일 메뉴가 보이시죠? 확대해 볼게요. 자, 이 파일 메뉴를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뉴 파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혹은 컨트롤 N을 누르면 단축키로도 실행할 수가 있어요. 자, 눌러볼게요. 자, 어떤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은 아주 깨끗한 프로그램이 하나 보이죠? 마치 메모 패드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게 바로 새 파일을 만들 수 있는 편집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창이 바로 편집창이고 지금 여기 보이시는 창은 뭐죠? 실행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다 소스 코드를 작성해 볼게요. 아까 전에 이름 작성했던 것부터 같이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피해서 페이스트 하고요. 어카운트 아이디도 카피해서 페이스트.
이메일도 카피해서 페이스트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 문도 3개 있었죠. 네, 자, 앞에서 작성했던 소스 코드를 전부 다 복사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파일을 실행해 볼까요? 자, 실행에 앞서 저장부터 해야겠죠. 파일을 눌러서 세이브 클릭하시든지 아니면 컨트롤 S를 누르시면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언타이틀로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D 드라이브에 파이썬 프로그래밍이라는 폴더에다가 집어넣도록 할게요. 자, 파이썬 프로그램에 2-7로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 버튼 누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언타이틀이 변경된 게 지금 보이시나요? 자, 2-7.py, py가 바로 파이썬 파일의 확정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 파일의 물리적인 위치가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전이 지금 보이고 있죠. 자, 그럼 실행을 해볼까요? 이게 run 메뉴에서 run 모드를 누르시면 됩니다. 내지는 F5를 누르시면 되는데요. 한번 눌러볼게요. 자, 누르니까 어떻게 됐죠? 지금 편집창이 갑자기 비활성화 되면서 저희가 아이들에서 새 파일을 만들 때 사용했던 이 쉘에 지금 여기 메시지가 이렇게 뜨는 게 보이시죠? 자, 좀 넓혀볼게요. 자, 이게 바로 지금까지 실행했던 파이썬의 실행 환경을 종료하고 다시 이 프로그램 위에서 재시작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제 이름을 넣고요. 엔터 치고 아이디 크리스 조라고 넣었죠.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 넣겠습니다. 이렇게 넣고 엔터 치면요. 자, 제가 입력했던 3개의 값이 바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방식이 바로 인터랙티브하게 실행한 것이 아니라 새 파일을 만들어서 저장한 다음에 한꺼번에 실행하는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실습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책으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지금 했던 내용들이 전부 다 커버가 되었습니다. 자, 참고사항 하나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이 파이썬 쉘에서 실행할 때는 꺽쇠 3개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꺽쇠가 없는 버전이 뭐였죠? 아까 새 파일 버전이었죠? 이렇게요. 꺽쇠가 없죠. 그래서 소스코드 제 책의 소스코드의 예제를 보시면 이렇게 꺽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파이썬 쉘 쪽에다가 소스코드 바로 작성을 하셔가지고 한 줄 한 줄 실행하는 방식으로 소스코딩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파일로 작성해서 저장해서 실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관련된 부분들은 전부 다 책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팁을 좀 드리자면 결국 소스코드를 편집하는 창과 실행하는 창이 지금 별도로 분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뭐 외장 모니터 같은 것들 많이 활용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뭐 왼쪽 오른쪽 아니면 위아래로 배치를 해서 한쪽 창에 해당하는 소스 편집 창을 놓으시고 한쪽 창에는 실행 창을 놓고 코딩을 하시면 훨씬 편하시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제가 소스 편집 창을 위에다가 놓고요. 이런 식으로요. 실행 창을 여기다 놔볼게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이 소스 코드를 실행을 해보면 run 자, 바로 아래쪽이 실행이 됐죠? 그럼 여기다가 또 제가 하고 싶은 내용을 작성을 해보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소스 코드 편집을 하다가 바로 실행할 수 있겠죠. 이거 한글로 한번 바꿔볼까? 이름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해서 다시 실행해 볼까요? F5였죠. 그건 바로 이렇게 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이번 장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함수의 개념과 변수의 주요 역할 알아봤죠. 함수는 미리 약속한 작업을 수행해서 값을 반환해주는 장치인데 변수는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면서 데이터를
이 함수에서 다른 함수를 전달해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환값이 없는 표준 출력 함수인 프린트 함수와 반환값이 있는 표준 입력 함수를 같이 한번 사용을 해봤고요. 두 개 함수와 변수를 활용해서 아주 작은 프로그램을 작성해 봤습니다. 그리고 인터랙티브하게 작성을 하다가 새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파이썬 파일로 저장을 해서 한꺼번에 실행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장까지 실행을 잘 하셨다면 파이썬 소스 코드를 실행하는 준비는 다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다음 절부터서는 본격적인 문법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 장을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생각해 봅시다 있는 문제들 한 번씩 풀어보면서 이번 장에서 배운 내용들을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강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 다음 강의를 바로 업데이트 받고 싶으시면 제 채널 구독 좀 부탁드리고 모듬 알람 허용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